안녕하세요. 호박부동산 김상윤 소장입니다. 오늘 브리핑 드릴 내용은 요즘에 지산, 상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알아보시면서 상가 분양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신규 상가도 있고 준공이 된 상가도 있고 임차가 완료된 후분양 상가, 임차가 아직 맞춰지지 않은 선분양 상가, 이런 여러 종류의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들을 분양을 받으실 때 좀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들, 그런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좀 브리핑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상가 분양을 했을 때 이 필수 확인 사항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상가 부분이 워낙에 넓고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번 영상이 좀 아마 꽤 긴 시간 동안 제가 브리핑을 드릴 거예요. 긴 시간 브리핑을 드려도 결국은 그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다 못 드리기 때문에 최대한 함축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가 분양을 할 때 이 상가 분양의 목적 또는 투자 금액을 어느 정도 확정을 하셔야 되세요. 이 상가 분양을 받으실 때 목적이라 하면 내가 실입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시면 수익형을 보시는 건지, 상가지만 이 전매를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매를 보시는 건지, 이에 대한 목적을 확실히 구분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위에 투자 금액에 대한 확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준공 전 상가와 준공 후 상가에 따라서 투자 금액이 많이 달라지세요. 준공 후 상가라고 하면은 지금 대출 금액을 제외한 실투자 금액이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이후에 뭔가 더 이상 들어갈 투자 금액이 없지만, 준공 전 상가라고 하면 투자 금액의 10%가 들어가고 나중에 등기 시에 들어갈 수 있는 이 30%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전매형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 10%에 대한 계산만 하시고 뒤쪽에 30%를 계산을 못 하시고 계시다가 전매를 하지만 이 매도 시기를 놓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추가적으로 다른 쪽을 이용해서 투자 금액을 이용했다가 이거를 다시 반납을 하거나 회수되는 시간을 계산을 못 하셔서 적절한 전매 시기를 놓치시는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말씀드린 걸 정리해드리면 역시나 실입주형 투자인지 수익형인지 전매형인지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자금에 대한 투자 금액, 가용금액을 넘어서 이제 나왔을 때 준공 전 선분양 상가라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비용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전매시 자금 회수 및 전매 시점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린 거대로 전매시 10%가 들어갔지만 등기 시에 30%에 대한 문제점, 또는 10%를 납입하고 전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인 내가 원하는 식의 전매가 안 됐을 때 등기를 해야 되는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되세요. 역시나 근데 상가를 전문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을 테지만 상가에 처음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다 염두를 해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역시 호박 김 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좀 차분히 좀 설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첫 번째 확인 사항의 분양의 목적과 투자 금액이 설정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처럼 동일 지역 내의 상권 분석 및 임대 상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같은 지역, 선택된 지역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쪽에 있는 유동인구와 일단 상권을 직접 내 눈으로 임장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투자의 경험이 정말 많으신 분들도 내가 투자하고자 하시는 지역의 임장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여러 번 오셔서 주말, 주중, 오전, 오후에 어느 정도 유동인구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귀찮아서, 아니면 그런 부분이 어쨌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놓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 말씀만 100% 신뢰하시기보다는 뭔가 유튜브나 이런 자료들을 100% 신뢰하시기보다는 직접 투자자분의 눈으로 확인하시고 유동인구를 살피시는 편이 좋습니다. 두 번째, 현재 분양 중인 상가와 분양 예정인 상가를 확인하여 적절한 비율인지 확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 말씀은 내가 선택한 그 동일 구역 내에 상가의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상가의 비율이 많은 것보다는 역시나 상가의 비율이 작아서 어느 정도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편이 좋기 때문에 그런 비율적인 문제, 그리고 분양 중인 상가들이 많고 작음에 따라서 경쟁할 수 있는 또는 같이 비교해야 되는 상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동시에 확인하시는 편들이 좋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혼자 다 임장을 나오셔서 다 일일이 확인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 그런 부분은 상담을 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린 현재 임대사항 확인 및 임대 업종을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향동, 덕은, 지축, 기타 일반 상가들을 보시면은 그 상권이 활성화된 데에서 어느 업종들이 활성화가 돼 있나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학원가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영업적인 커피숍이나 이런 오피스 단지가 많이 밀집된 구역인지, 어떤 상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구간에 적절한 MD가 들어가 있는 구간을 후분양 또는 선분양을 받으시면 되시는 거세요. 만약에 적절한 MD가 안 들어갔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업종과 수익률만 보시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어떤 상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지 그 구간의 적절한 MD, 그것을 찾아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이 분양 목적과 금액, 그리고 동일 지역 내의 상권, 내가 선택한 지역의 상권이 어느 정도 분석이 끝났다라고 하시면은 마지막 단계에서는 내가 이 선택한 들어가는 이 지역의 상가들의 평당 분양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적정한 분양가인지, 보통 신규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도 다 각기 틀리고 할인율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인 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필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동일 지역 내의 상가별 평당가를 확인 및 분양 조건을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신규 상가를 접근하실 때 분양 조건, 할인율이라든지 아니면 임차 기간, 아니면 임대 조건, 특약으로 어떤 거를 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다양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평당 분양가도 당연히 다르겠고, 할인율이 얼마가 적용되는지는 솔직히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디는 할인이 안 되고 어디는 할인이 소폭되고 어디는 많이 되지만 그 상권, 그 같은 위치에서 최종적인 평당가의 금액이 다른 쪽에 비해서 얼마 정도 메리트가 있느냐, 평균가 이상이냐, 아니면 평균가보다 작느냐, 아니면 위치 대비 반대쪽 위치보다 위치는 좋지만 다소 비싸지만 경쟁력이 있는 평당가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동일 지역 내에서 신규 분양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거나 구축이 섞여 있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부분에 대한 평당 분양가, 1층의 평당 분양가를 비교 분석해 보시면은 상층부도 어느 정도 비슷한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분양 목적에 따른 최종적으로 좀 확인하셔야 될 수 있는 사항들을 한번 한 줄로 요약해 봤습니다. 먼저 실입주를 보시면은 실입주는 기본적으로 워낙에 꼼꼼히 따지고 들어오시겠지만 내가 운영해야 할 업종, 그 업종이 내가 들어올 이 지역의 상권과 맞는지, 적절한 상가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업종의 호환, 이런 유동이 같이 겹치는 구간이 좋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부분도 한 번씩 검토를 해보시는 편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접근하시는 상가에서 수익형, 수익형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도 임대가 맞춰지는 거를 일단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임차가 맞춰져 있는, 현재 임차가 맞춰져 있는 업종 자체가 적절한 그 상권에 맞게 맞춰져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세요. 보통 수익형으로 볼 때는 그 지역의 상권에 맞는 업종이 중요한데, 이런 업종보다도 초기에 들어오시는 좀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단순한 이 수익률, 이 숫자적인 이 수치적으로만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률보다는 일단은 적절한 MD가 먼저 맞춰져 있는 게 1번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먼저 보시는 게 좋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수익률을 보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동일 지역 내에 비슷한 상권에 비슷한 업종으로 맞춰져 있는 구간들끼리 비교가 됐을 때 수익률을 보시는 게 의미가 있고, 상권도 다르고 지역도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 상황에서 뭐 당연히 들어가 있는 MD도 달라져 있는 상황에서의 수익률은 먼저 보실 상황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 전매형. 네, 전매형은 제가 뭐 상가를 기존에 많이 뭐 도움을 드리고 뭐 컨설팅을 해드렸지만, 이 전매형을 접근하실 때는 정말 전문가의 상담이 많이 필요하세요. 전문가의 상담도 필요하시지만 상권 분석도 기본적으로 실입주 수익형을 보시는 분보다는 굉장히 꼼꼼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전매형은 이 상가라는 상품 자체가 전매를 우선으로 목적을 갖고 들어가시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으로 두셔야 되는데, 이게 샘플링이 검토가 안 되신 상황에서 뭔가 단순히 그냥 뭐 인터넷상으로 떠도는 말 또는 이 그냥 분양팀의 말만 듣고 들어가셨다가 공시를 오래 두시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나 전매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매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전매로 들어가는 상권 동일 지역 내에 전매를 성공시킨 사례들이 있는지, 전매를 할 수 있는 평당 분양가로 경쟁력이 있는지, 상가의 비율이 전매를 할 만큼의 비율이 되는지 정말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는 사항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전매는 뭐 그만큼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는 경험이 없는 분이라고 하시면은 그 지역 내 컨설팅과 분양 컨설팅을 거치시는 편이 무조건 좋습니다. 뭐 최종적인 검토 사항을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정리를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뭐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 준공 전 후 상가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뭐 이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봤고, 뭐 도움을 이런 식으로 한번 받아 보시고, 뭐 역시나 브리핑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표를 보고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뭐 상가라고 하면은 뭐 준공 전의 선분양 또는 준공 후의 후분양,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로 정리했듯이 준공 전 선분양 후분양과 준공 후 선분양 후분양이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구간의 가장 큰 차이는 투자 금액이 있겠죠. 준공이 안 된 상가는 10%만 들어가는 상황, 그리고 준공 후의 상가들은 선분양이건 후분양이건 이 기존의 대출 폭이 60%, 뭐 보통 보수적으로 봤을 때 55%에서 한 65% 정도 사이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럼 그거를 제외한 한 40% 정도는 나의 자본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차이는 투자 금액에 대한 차이. 10%를 당연히 뭐 전매를 보시는 분들은 준공 전을 보시기 때문에 10%만 넣어놓고 뭔가 전매를 보시는 그런 상황들은 준공 전의 상가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뭐 상가에서 중요한 공실 위험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준공 전과 후, 선분양과 후분이 있지만 선분양에선 당연히 공실의 이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임차가 약속된 상황, 뭔가 보장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권이 좋고 나쁘고에 상관이 없이 선분양이라는 것 자체가 공실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실의 위험은 당연히 높을 수 있고, 당연히 후분양, 이 후분양은 준공 전 후분양은 뭔가 특약으로 걸어놓고 뭔가 임차가 약속된 상황, 당연히 공실의 위험이 낮고, 준공 후 후분양도 임차가 맞춰진 상황을 보고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공실의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수익률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률은 동일 뭐 구간, 동일 지역, 같은 업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세요. 그래서 수익률은 물건마다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부분, 뭐 준공 전과 후 상가. 준공 전 상가들은 당연히 이 잔금이라는 부분이 뒤쪽, 뭐 1년, 2년 뒤쪽으로 미뤄져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일어나는 중도금 이자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이 시행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으세요. 하지만 준공후 상가의 경우에는 내가 잔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선분양인 경우에는 내가 이자를 납부하면서 임대료를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유이자. 하지만 후분양도 역시나 유이자지만 이때는 내가 보장된 임차료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역시나 이자는 유이자입니다. 이 뒷부분은 담보대출 이후의 유이자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담보, 등기 전에 중도금에 대한 무이자를 설명드리기 때문에 좀 이 이자에 대한 개념은 두 구간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준공 전후에 좀 주의사항을 간단하게 넣어봤습니다. 준공 전후 상가는 동일하게 주의사항이 같으세요. 선분양 상가에서는 역시나 주의사항이 리스크를 감안하는 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탁사로 들어가는 그런 계약금, 그런 부분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은 따로 언급을 안 드렸고, 이제 준공 전에 후분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준공이 남은 상가가 뒤쪽에 임차가 어떤 게 맞춰질 거라고 예상 또는 컨택이 돼 있으면은 이 시행사 또는 대행사에서 어떤 임차가 들어올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계약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말만 듣고 계약을 진행하시기엔 좀 굉장히 위험의 요소가 많으시고 만약에 그런 안을 듣고 들어가신다라고 하시면은 임대차 계약서, 그 업종이 확실히 들어오는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준공 전 상가라고 하면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을 하셔도 특약으로 걸고 들어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준공 전 상가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등기를 하기 전까지 1년 반, 2년 정도 터울이 있는데 그 2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만 믿고 계약을 하셨는데 특약사항이 안 걸려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후에 다시 그 물건은 후분양 물건이 아닌 선분양 물건하고 동일한 물건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분양, 준공 전 이후 분양 물건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에 제가 설계해드렸던 저희 손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확인을 해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역시나 뒤쪽에 저한테 컨설팅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지역 내 부동산이나 컨설팅을 통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건입니다. 역시나 준공 후 분양도 똑같으세요. 인테리어가 들어간 구간이다. 이미 영업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배제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후분양, 준공 후 후분양 물건이지만 이것도 뭔가 확인되지 않은 임대차 계약서만 보고 들어가시는 상황이라고 하시면은 분명히 임대차 계약서의 확인 또는 이 본 계약이 유효하지 않을 때 본 계약은 해지된다라는 조항을 꼭 넣으셔서 특약사항을 넣으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세요. 상가를 선분양 받으셨고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고 들어가셨지만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확인을 안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시는 사항들을 꽤 봤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염두해 두시고 모르는 사항이 있으시면 호박 김 소장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간추린다고 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이 상가 쪽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확인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영상으로 남겨드리는 거라 긴 시간보다는 최대한 함축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은 호박 김 소장한테 유선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자세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또는 지산 쪽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보니 따로 지역에 한정을 받지 않습니다. 뭔가 이 상가, 실입주, 투자, 전매형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원하시는 금액과 지역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거나 상담을 받아주시면은 제가 그 지역의 분석 또는 샘플링을 통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물건들을 검토를 해서 제가 좋은 조건의 물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의사항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제가 투자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브리핑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